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팔았던 게 아니라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해 왔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인 내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 중에서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되는 사람 뺀,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 즉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좋겠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이 귀찮아지니까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또는 뭐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았다 그러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줘야 되지만 주로 최종 소비자라고 거래하는 사람한테 밥집이 뭐 일반 과세자야 식당이 세금 계산 끊을 수 있어. 근데 밥 먹고 나서 우리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매입세액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엄청 불편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결제해라. 그러면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게. 요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걸 제거할 때 만약에 저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람한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 받지 말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결제해와. 그러면 해줄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접대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오면 해주겠냐? 안 해주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할 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기 매출 쪽은 간단한데 매입 쪽은 좀 복잡하니까, 자,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을 경영하는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지금 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해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저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이야. 자, 미용, 욕탕 이런 유사 서비스업을 가면서 회사 경비로 쓰려고 카드 결제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요거를 왜 매입세액으로 돌려주지 않는가, 그리고 왜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지 말도록 발급이 금지된 업종인가를 잘 봐보면, 보세요. 미용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직원의 머리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 카드를 주면서 너 가서 파마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하고 회사 카드를 줘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카드로 해와. 내용은 복리후생적 목적이잖아. 근데 이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너무 개인 사적인 소비인 거야. 그래서 저 상대방이 미용실이나 욕탕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 금지시킨 거예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그걸 갖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금지 업종에 가서 카드를 결제해오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개인 사적인 경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회사의 업무와 너무 무관하다. 뭐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 직원을 미용실에 보낼 수도 있고 목욕탕 같이 때밀러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부가가치 창출하고 너무 상관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소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업인데 전세버스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전세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야유회를 가요. 이건 업무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세금 계산서가 끊어줍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카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되는데, 그걸 뺀 여객 운송업,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다거나 KTX를 탔다거나 우등고속버스를 탔다거나 택시를 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직원 출장 보내면서 카드 주면서 이런 거 다 타고 카드 결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적하고 분리해내기가 어려워. 응?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 안 해주겠다. 근데 전세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전세버스는 딱 눈에 봐도 아, 이건 업무에 썼구나. 회사 뭐 단체로 야유회를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분리해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해서 경영하는 사업. 뭐 예를 들면 극장에 갔다. 이것도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내줄 수는 있지만 개인 사적인 경비라고 본다. 예를 들면 뭐 공연
입장권 구입하는 거 다 안 돼요. 신용카드 결제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 안 끊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우등고속 택시 세금계산 안 끊습니다.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 등의 진료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눈이 쌍꺼풀이 없어서 회사 돈으로 쌍꺼풀을 해줄 수도 있어. 카드 결제해오면 안 해준다는 얘기지. 이거는 업무와 너무나 동떨어진 개인 사적인 지출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동물의 진료 영역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게 예를 들면 반려견 진료. 동물의 진료 영역은 우리가 흔히 보는 반려견들은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카드로 결제해 왔다? 뭐 회사에서 개를 뭐 키울 수도 있겠는데 그 반려견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면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도학원, 이게 지금 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과세. 이것도 자동차 운전학원도 면세에 제외되는 과세. 무도학원, 춤추는 학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회사 돈으로 카드 주고 결제해 왔다. 매입세 공제해 주지 않는다. 이거 두 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들이고, 그때 내용물 보니까 딱히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 춤추는 학원에 직원을 보내거나 자동차 운전학원은 뭐 해줘도 되는데 왜 애들이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진료, 뭐 쌍꺼풀 수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입세기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갖고 오면 57번 카드 과세를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기억하셨죠?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너무 사적인 거야. 목욕탕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택시, 항공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뭐 쌍꺼풀. 현실적으로 뭐 직원 쌍꺼풀 하는데 카드 주고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해오면 못 받는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거를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걸 신용카드를 받아오면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지. 취지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취지가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해와 또는 현금 영수증 결제해. 그러면 내가 매입세액 돌려줄게.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를 카드로 결제해오면 되겠냐? 안 되지. 그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뭐 예를 들면 회사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고 카드 결제해온다고 안 된다는 얘기야.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러니까 접대비를 카드로 써도 안 돼. 세금 계산서 받아와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뭐 가사용으로 뭔가를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의 물건을 카드로 결제해온다?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카드도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로부터 카드 결제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잖아. 세액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카드 안 해주겠다. 큰 틀이 이래요. 자, 정리합시다. 왜 매입세금 계산서를 카드로 결제해오고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결제해오면 왜 매입세금을 돌려주는가? 원칙적으로 대원칙은 매입세금을 공제받고 싶으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은 신용카드를 받아와도 안 해줍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썼는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이야. 잘 보니까 너무 개인 사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거. 목욕탕, 미용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면세니까 항공기, KTX, 우등고속. 입장권 발행하는 거 해줄 수는 있죠. 복리후생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사업과 무관하게 너무 개인 사적인 지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동차 학원도 네 돈 내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지. 춤추는 학원 네 돈 내고 다녀. 회사 그걸로 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암기하고 계셔야 안 되는 것만 싹 제거하면 돼요. 그 이유를 알고 제거만 시키면 되니까. 자, 길라잡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탭에 신고 부성 명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받아온 거에 팔았을 때는 발행금액 직계표 클릭하시고 구조를 보시면 조회 기간에 이제 신고 기간,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내용물은 이제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되는 것만,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거를 구분, 뭐 이게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구분해서 공급 상대방 인적사항 쭉 입력하고
그때 쓴 카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입력해서 집계를 하면 이게 이제 현금 영수증 자리, 사업용 신용카드 자리, 뭐 그 밖에 카드 자리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이게 이 메뉴에 다예요. 그래서 제시된 문제 중에서 안 되는 것 뺀 나머지만 날짜별로, 카드별로 입력만 하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실기를 통해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를 주식회사 부가가치를 선택해서 입력하십시오. 자, 문제 첫 번째. 다음은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하시고 관련 금액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메뉴를 작성한다고 해서 신고서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뉴에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래 거래와 관련해서 세금 계산 수취하지 않았대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면 세금 계산서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물 중에 안 되는 거 제거하고 되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알려줬고요. 자, 내용물을 하나씩 봅시다. 자, 조회 기간에 1월부터 3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둘이 슈퍼 상관없고 자, 보니까 상대방이 소매업이고 이 내용물이 보니까 거래처에 선물을 구입했어요. 접대하는 거죠. 접대는 세금 계산서 받아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접대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음식점에서 밥 먹었고 일반 과세자고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직원 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날짜, 거래 일자 치고 구분해서 무슨 카드냐. 이거 여기서 말한 건 이거는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그냥 일반 신용카드. 보니까 여기가 일반 신용카드로 썼대요. 그러면 그냥 여기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급자, 여기죠. 일동상해를 키보드에 F2키 누르고 찾아서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카드를 뭘로 썼느냐. 이 카드가 여기 있죠. 삼성카드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여기서도 F2키 누르고 카드를 조회해서 삼성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30에 3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다. 되는 것만, 안 되는 거는 입력 안 하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지문 볼게요. 거래처 알파문구고 요걸 잘 봐야 되겠죠? 소매업이면 괜찮은데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야. 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야.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궁호텔 숙박이죠? 지방출장 갖고 숙박 괜찮아요? 지방출장이 숙박이고 카드 결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짜 치고 신용카드 거래처 F2키 눌러서 인적사항 입력하고 카드 F2키 눌러서 카드 걸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50에 5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자, 4건 중에 2건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80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8만원이다. 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기간 1월부터 3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아까 내용물들이 뭐였어요? 음식점에서 밥 먹었고 숙박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은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 매입에다가 80만에 8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신고서에 봤던 요금에 여기 있죠? 고정자산을 사온 건 아니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내용입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분이고 요건은 충족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십시오. 지금 5건이 나와 있고 카드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이 햇세라는 이 거래처는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뒤한테 받아온 거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4월부터 6월 입력하시고 첫 번째부터 봅시다. 갤럭시 중요한 거는 거래 내용 선물이네. 이거 접대비죠. 안 됩니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향초밥은 일반 과세자니까 괜찮고 직원의 복리후생비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발급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세금 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날짜 5월 3일 카드는 BC카드인데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알려줬으니까 사업용 쓰고 F2키 눌러서 거래처 입력하고 그 다음에 F2키 눌러서 카드, 요 카드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급가에 세액 입력하시고 55 부가세 포함된 금액 카드는 보통 공급 대가로 많이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 햇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오는 거는 간이과세는 세금 계산을 끊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나 숙박업입니다. 지방 출장 때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날짜 5월 25일자에 사업용 카드 F2키 눌러서 거래처 걸고 카드 F2키 눌러서 걸고 그 다음에 공급가에 세액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김재호 세무사 자, 일반 과세자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 괜찮은데 뭘 했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했나 봐. 그럼 신용카드가 아닌 세금 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130에 13만 원이고 밥 먹었고 숙박이었죠? 부가세 신고서 엽니다. 날짜는 4월부터 6월이라고 하시고 자리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터치하면 여기 보이시겠죠? 일반 매입에다가 130에 13만 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부터 12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은 일단 생략하시고 그걸 작성하지는 말고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서에만 반영을 이제 세무 1급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우리가 지금 사례를 2개 봤잖아요. 그 나오면 이제 거기 중에 하나하고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나올 거니까 마저 정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안 되는 것만 잘 제거하고 그냥 그대로 라인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셨죠? 봅시다. 작성하지 말고 금액만 찾으려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만 이제 아시면 되죠. 첫 번째, 미즈. 자, 일반 과세자 괜찮습니다. 소모품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중복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못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받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과세자인 소매업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정 거래처의 선물, 접대비죠. 안 됩니다. 이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든 안 받았어도 매입세 공제 안 돼. 불공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세, 음식업자, 직원, 복리후생 괜찮죠? 세금 계산 발급 안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으로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매업인데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고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코리아나 숙박 괜찮아요. 미용 욕탕 아니에요. 임직원의 지방 출장이에요. 세금자 발급받지 않았어요. 괜찮죠? 이렇게 두 건의 합계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세무 1급이어도 틀은 거의 똑같잖아요. 나오면 이제 다 이 정도란 얘기야. 뭐 이제 추후로 또 낸다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뭐 안 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카드 결제했다. 뭐 무도학원 카드 결제했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리는 이미 다 아신 거잖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고정자산 사온 거 없죠. 그다음 일반 매입에다가 전체 합계인 140에 여기 66과 80에 140, 14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